이종섭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이제 말하자면 임성근의 혐의를 빼라 조사본부를 압박을 했다라는 거를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한 거잖아요. 최소가 4차례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통화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을 빼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종섭 장관이 생각해낸 것인지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이미 결재했던 이종섭 장관이 누구한테 혼나고 근데 그다음에 야 그거는 안 돼 임성근은 빼야 돼 이렇게 된 것인지 그 구조만 남아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을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은 박진희 그 군사보좌관인가 이종섭 장관의 이제 그 참모죠. 이 사람이 거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한 행적을 보면은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종섭 장관의 비서 역할도 했지만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용산하고의 한라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하고 용산하고 한라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진희가 그 중간에 껴갖고 한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서류를 회수해 와가지고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중간에 막 중간 보고서도 있고 막 보고서가 몇 차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의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윗선 6명에 대해서 혐의를 물을 분위기로 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의압이 있었는지 이게 끝에 가서는 하급 간부 2명만 혐의를 묻는 걸로 바꾸고 임성근 혐의나 이런 건 없어진 과정을 지금 남겨놓은 거잖아요. 조사본부가. 그렇죠. 이 보고서들을. 그런데 아마도 이걸 두고 우리는 외압이 있었을 거다. 외압의 어떤 그러한 증거를 남기는 이런 흔적들이다라고 봤는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통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성근에 대한 혐의를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렇게 시켰다. 이 내용이 나온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진희가 그 지시를 해갖고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박진희에게 지시를 한 사람은 이종섭일 수도 있지만 한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산과의 한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산의 지시가 바로 박진희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가. 요거는 뭐 그러면 박진희는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지금 출석을 요청한 증인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부장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죠. 근데 이제 박진희 쪽에서나 그 국방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뭐 그런 식이라며요. 법무 비서관이나 이쪽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그냥 협의를 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건데. 뭐 집단 지성이다 이런 거죠. 다 집단 지성이다. 근데 그 안에 함의돼 있는 거는 군사보좌관이고 군인 출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민간인인 유재현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있네요. 민간인에게 근데 법무관리관인 저 유재현이잖아. 민간인인 유재현에게 떠넘기면 유재현은 누구한테 올라갈 거냐면 이시원한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시원과 통화 기록이 이미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심지어 대면을 10차례인가 했대요. 그렇죠. 10차례. 이시원은. 그렇지. 10회 이상 대면과 포함해서 이시원을 만났는데 이시원 직책이 뭡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시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 관련된 업무를 검사 시절 측근이잖아요. 국방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이시원은 그러면 유재현하고 왜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논의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시원의 지휘 계통이 있겠죠. 이시원을 누군가 지휘했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계통으로 올라가도 어차피 대통령실로 그리고 이거는 계통도 계통이지만 유재은 이시원 공통분모가 뭐냐를 왜 그렇게 연결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공통분모가 뭐냐? 법 전문가라는 게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재은하고 뭔가를 계속 소통을 한 것이고 그 법과 관련된 문제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가, 여기서 정당화할 수 없는가에 대한 법적 논리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은 결국 어떤 분의 오류를 왜 이시원이 움직이겠습니까? 하필이면 어떤 분의 오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어떤 분의 법적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과 아주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뭐 부하였던 그러한 검사 출신이고 법을 잘 아는 근데 마침 공직기강 비서관이긴 한데 그렇지. 사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법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유재은이라고 법무관리관이 있으니까 얘기해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청문회가 열리면 누가 그림을 그려갖고 나올 텐데 이거를 타임라인을 쭉 이제 정렬을 시켜서 관계망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의 임기훈과 박진희가 28번 통화를 했는데 박진희와 유재훈 법무비서관도 20번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유재훈도 대면 10차례를 포함해서 한 30여 차례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이거가 통신 기록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 언제 어디 네. 통화를 했는지.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임기훈 박진희 조사본부의 계열은 임성근을 빼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그렇지. 새로 나온 보도는. 그러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시원과 유재훈은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냐? 임성근을 빼는 법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법적 그리고 대응 과정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뺏어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뺏어와도 되는 논리.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을 놓고 연결망 분석을 하면 이 사건은 사실 거의 다 왔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조사본부 쪽은 군 경찰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군 경찰 쪽이고. 근데 이제 조사본부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뭔가 의혹과 관련해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를 표기를 해놨고 본인들은 법적으로 이거는 외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압을 받은 것 같다. 받은 느낌이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은 검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검사 출신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군 경찰인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만약에 배반을 했다면 완전히 국방부 쪽으로 붙어버렸다면 이게 사건이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쪽이 박정훈 대령과 똑같은 원칙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는 이게 서로가 당국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당국자들인데 현업에 있는 당국자들이 저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외압을 넣은 것 같은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설 수 있는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구조면은 이미 이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예. 공수처가 상당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확보한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가서 무슨 진술을 했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도 한 거죠. 그렇지. 그럼 요러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 잘 하고 있네. 네. 특검 안 해도 되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공수처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 그렇죠. 대통령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퍼즐 조각. 왜 대통령은 그러면 다 좋은데 대통령은 왜 임성근을 챙기려고 했는가? 로비 의혹. 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진도를 못 나가요 지금. 근데 이게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수집한 게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단서가 없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